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이니까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제대로 재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시고, 이 질문들에 하시면 잘 몸을 적응시키시면 아마 좋은 치료 결과 있으시고 편안하게 재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어깨 힘줄은요, 봉합 부위가 수술을 해놓으면 저희가 원래대로 있던 끊어진 힘줄을 다시 제 위치에 복원을 시킨 다음에 그 복원된 데에서 피가 스며 나와서 힘줄하고 엉겨 붙는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 한 달에 10% 정도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셨을 때 가장 기본적인 주의가 수술한 힘줄이 우리가 봉합사를 이용하고 힘을 박아서 여기다 고정을 이렇게 딱 시켜놨는데, 이 고정시켜 놓은 게 봉합사가 이렇게 잡아주는 힘이 아니고 힘줄 자체가 뼈에 붙는 힘으로 해줘야 나중에 힘을 잘 이렇게 받을 건데, 지금은 그 위에 봉합사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봉합사가 잡고 있으면 힘줄은 자꾸 쓰시게 되면 움직이니까 힘줄 자체는 약해서 끊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힘줄을 이거를 수술을 해놨는데, 이 힘줄 되는 게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 그때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어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기들을 채워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모양의 보조기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보조기를 이용해서 팔이 힘줄이 아무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게 보조기의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보조기를 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래서 힘을 주어 팔을 들거나 팔을 이용해서 밀거나 문지르는 동작 같은 거는 피하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팔이 있는데 보조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하고 있는 거에다 물건을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다니시면 이 팔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쓰게 되니까, 여기서 이 팔을 들어줄 때 여기서 힘줄이 이렇게 당겨졌다 내려왔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물기 전에 힘줄이 되면 힘줄을 싸고 있는 이 실이 힘줄을 이렇게 푹 긁을 수가 있어요. 긁으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팔을 이용해서 밀거나 문지르는 걸 왜 하지 말려고 하냐면, 이게 사람 팔이 여기서 보시면요, 이 팔의 이 길이와 이 어깨에서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가 약 한 20대 1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kg 정도 힘을 가지고 이렇게 팔을 쓰시게 되면, 이 쓰신 거가 1kg가 여기에 힘이 들어가지만 이건 20대 1의 힘을 받는 거니까 약 한 20kg 정도나 되는 큰 힘이 여기 어깨 힘줄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줄이 가게 되면 제일 문제는 힘줄이 아물기 전에 이게 힘줄이 자꾸 제 위치에서 움직이면서 예쁘게 아물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시면 크기가 작게 끊어지신 거, 부분 파열 같은 걸 수술해 놓으면 한 4주, 그 다음에 팔걸이 같은 거를 수술하고 나서 크게 끊어지신 건 6주, 더 심한 분들은 한 10주까지도 고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한 6주 정도, 4주에서 10주 사이에서 한 6주 정도를 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고정은 팔의 안정성과 지지력을 제공을 하고요. 또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이제 본인이 있다가 뭐가 물건이 뚝 떨어지는데 보조기를 하고 있으면, 자, 나 보조기 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물건 같은 거는 탁 소리 나가거든요. 나가시면 어떻게 힘이 쫙 쓰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상기시켜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팔이 힘이 드시니까 손목을 이렇게 쓸거나 손가락 쓸거나 이것도 안 돼요? 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보조기가 어깨가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벌려주는 역할이 아니고, 여기서 손만 쓰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취 깨고 나면 뭐 컴퓨터 하시는 정도 아니면 글 쓰는 정도는 하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쓰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자분 중에 예전에 진영에서 단감 고향 있잖아요. 저희 이름 진영에. 그 단감이나 이게 저기 옥천 영동 같은 데 가면 이 밤 같은 거 싸시는 거예요. 요즘은 감 어떻게 까냐면요, 기계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기계 쫙 하면 쫙 돌면서 깝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근무를 할 때가 가서 참 재밌게 봤는데, 근데 밤 같은 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까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까는 게 심심하시니까 이제 이걸 까세요. 까시면서 손가락 쓰는 건 괜찮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밤을 이렇게 까서 톡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밤 있는 거 여기서 집어다가 잡아서 힘을 주고 깎은 다음에 다시 또 어디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반복적으로 뭐 물건을 깐다든가 아니면 닦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수동 관절 운동 범위를 하는데 이제 수술을 하면 두 가지의 이제 저희들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어야 되는 딜레마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반대적으로는 그 위에 뼈가 길어서 뼈가 이렇게 걸리면서 힘줄이 상했으니까 이 뼈를 깎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뼈를 깎아서 여기 맨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뼈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뼈 노출돼서 된 곳에서 피가 이제 조금씩 스며서 나오세요. 그러니까 스며 나오니까 문제는 그 뼈가 스며 나온 것들이 그 바로 밑에 수술해 놓은 힘줄하고 이렇게 딱 닿아 있거든요. 닿아 있고 피가 나면 어떻게 되세요? 상처에 흉터가 나면 거기에 피가 앉으면서 상처가 아물고 붓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관절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생기는 것들을 저희가 유착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관절 내 들러붙는 현상을. 그러면 들러붙게 되면 유착이 생기면 이게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아문 다음에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뼈 밑에서 이 뼈 밑에서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뼈가 움직이려면 팔이 이렇게 어깨는 가만히 있고 팔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팔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가 한 덩어리가 돼서 유착이 돼서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면 올리려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팔만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유착이 심한 분들은 팔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을 들게 되면 나중에 이게 유착이 심한 거구나.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힘줄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고 하나는 안 움직이면 다시 유착이 생겨서 수술한 다음에 재활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도르래를 쓰시라고 합니다. 도르래를 해서 어디든지 도르래 이렇게 걸어 놓고 이쪽 팔은 힘을 주지 않고 반대 팔만 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죠. 이쪽 팔로 이제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기면서 반대 팔이 힘을 뺀 상태에서 오르는데 할 때 손바닥은 얼굴 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당기면서 팔이 올라가면 그 사이에 어깨 속에서 살살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제 이거 조금 한 몇 주 하시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제 난 좀 움직일만 한데 그러면서 이제 슬슬 혼자서 이제 슥 움직이세요. 이쪽을 내리는 거는 안 하고 손으로 맨손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이쪽 손 가지고 이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아문 게 찌 늘어나서 아물기 때문에 나중에 힘을 진짜 쓰셔야 될 때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기만 하죠. 그러니까 하실 때는 수동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쪽 팔은 힘을 쓰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반대쪽 도르래를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분들 알려드리는 방법은 쉽게 하는데 이 책상 같은 게 있으시면 책상에다 손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고 이렇게 몸을 기대면 어떻게 되세요? 팔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지금 저처럼 이게 손바닥이 책상에 이렇게 온 상태에서 하시면 이게 힘줄이 있는 데가 수술한 데하고 이게 자꾸 저기 뼈하고 부딪히니까 통증이 심하세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돌려서 얼굴 쪽으로 하신 다음에 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린 도르래 운동하고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처음 하기 위해서 팔을 뻗을 때는 맨손으로 뻗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보조기 속에 있는 거를 반대 손을 잡고 지지를 한 다음에 테이블에 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몸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게 해주시면 아마 편안하시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서 저희가 해주셔야 되고
보통 어디까지 해요? 그러면 저희가 끊어질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시다 보면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이게 팔이 다 올라가게 만들어 드려요. 드리고 이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리고 확인시켜 드린 것들이 괜찮은지 보고 요까지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쯤 되니까 아프거든요. 그럼 이거 잘못하다가 그제 수술했는데 찢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그까지만 딱 하세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올리다 보면 그거보다 또 조금 덜 올라가요. 아픈데 또 하면 찢어지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또 하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수술하고 상처 봐드린다고 2주째 상처 보려고 딱 보면 열심히 했습니다. 요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갈 때 이까지 해드렸는데 요까지뿐이 못 하세요. 왜 이렇게 운동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파서 끊어질까봐 걱정이 나서 운동을 요까지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뻐근하게 아프신 정도까지는 팔을 들어도 대부분 경우 선생님들이 수술해 준 것들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를 해서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왜 그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유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착이 돼서 아프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쓰시게 하려면 뻐근하게 아파요. 여기서부터 첫날 여기까지 해두면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만 돼도 아프실 거예요. 아프시면 이거를 서서히 콱 누가 옆에 사람 마음 좀 있는 사람들 상하게 해가지고 팔 이렇게 콱 당기게 하지 마시고 좀 친하시고 마음 좋으신 분 서서히 당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서서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면 서서히 올라가죠. 그까지 하시면 됩니다. 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관절 운동 범위가 거의 줄지 않고 오시면 나중에 재활하는 기간이 이게 유착이 되면 한 6개월, 1년씩도 걸리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한 서너 달이면 팔 움직여서 관절 굳은 거 푸는 그 고생하는 거는 훨씬 덜 하시니까 그때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으로 금을 그어놨죠. 능동적으로 스스로 팔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하는 거는 수술 부위에 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위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건 펴시고, 그리고 도수치료 받으면 어때요? 도수치료 하셔도 됩니다. 도수치료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회전근개 봉합술이 어떻게 하는 수술이고 어느 정도 되면 아무는지를 잘 이해하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치료사분들께 해주셔야 이게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 그런 걸 좀 아시는 분인지 회전근개 봉합술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거 이렇게 해서 수술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느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고요. 어느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 하시거나 도수치료 해주시는 분들도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요. 오셔가지고 수술장에 들어와서 수술하는 거 보고 저희들하고 이제 상의하죠. 이 환자분은 4주 지났는데 쓰시라고 하고 이분은 왜 6주가 지났는데 쓰시라고 하나요?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 이유가 힘줄의 상태가 나쁜 경우, 그러니까 수술을 이제 다치거나 끊어진 지 오래된 분은 힘줄이 점점 말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 힘줄이 끊어진 게 범위가 워낙 크게 생기셔서 조금 움직이면 한 근육 정도를 다른 근육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두 근육 이상 끊어지면 그거는 힘줄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하는 거죠. 제덱스 씨님, 이렇게 얘기가 왔네요. 저희가 여기 도움이 되는 거라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어깨 전방 탈구로 수술을 했는데 가동 범위가 아직 안 나와서 선생님이 알려준 스트레칭을 하고 있대요. 그러신데 팔을 위로 올리면 어깨랑 날개뼈랑 같이 올라가면서 부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억지로라도 가동 범위를 늘려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전방 탈구로 수술을 했는데 몇 주인지가 따라 또 다 다르세요. 저는 어깨 전방 탈구가 되신 분들 수술을 해드리면 아무는 게 중요합니다. 석 달이 되면 저희가 운동을 하면 대부분 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10대에서 20대 수술을 받는 병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유착이 생기거나 관절이 굳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빨리 써서 그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연골이 관절 속에 있는 게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4주에서 6주간 절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굳어 있게 되면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되세요. 이거는 힘줄에 대한 수술이 아니고
관절막과 관절와순의 연골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 연골 관절막이 좁아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이에 좁아지면 좁아지는 거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몇 주가 됐는지를 얘기를 ZXC님은 주시면 그 다음에 계속 늘려야 되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임스디님, 네, 감사합니다. 하셔서 그래서 수술 후의 통증은 이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제가 으악 하고 아프기 전까지 올려도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드린 거는 그 통증의 원인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관절경 감압술을 뼈를 깎는다 그랬죠. 뼈를 깎아서 그 뼈를 제거를 했으니까 뼈를 깎는 거에 대한 뼈를 제거한 거에 대한 거의 통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시는 건 견봉골 크기 그 뼈가 많이 자라나 싶으면 많이 제거를 하면 많이 깎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크로미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 아크로미오라는 건 견봉, 어깨 봉우리, 우리말로는 순수 이런 뜻이고요. 플라스티는 플라스틱 서저리 하면 성형외과잖아요. 아크로미오플라스티라고 표현합니다. 뼈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눌리는 부분을 깎아서 성형을 시켜드린 거예요. 눌리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성형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견봉 성형술 이렇게 하는데 그 성형술을 한 것 자체가 문제지 견봉 성형술은 뼈를 깎은 것들의 크기에 따라서 통증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뼈 긴 거를 깎은 데에서 이제 피 나오던 게 이게 이 상처가 껍질이 지면서 살이 덮이세요. 그렇게 되면 안 아파지는데 그게 보통 작거나 크거나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저맥락 시술 시에는 이제 그 주변에 조직들이 막 부어 있거든요. 어깨에서 딸깍딸깍 소리 나고 이러는 것들이 그 부어서 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절제를 하니까 그 살들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통증들이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회전근개에서 우리가 실을 봉합사를 꾸매는데 실을 꾸매는 방법이 뼈에다 구멍을 이게 통과를 시켜서 실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니까 요만한 한 3.5mm 정도 되는 심을 박으면 거기에 실이 붙었어요. 그 실을 가지고 우리가 봉합을 해서 꾸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나사모 삽입을 이제 뼈에다 박아놨으니까 며칠간 아프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할 때는 저희가 세척액을 씁니다. 이와 같이, 왜냐하면 맨걸 하는 게 아니고 생리적 식염수를 안에다 확 집어넣어서 이제 뼈를 깎고 하면 피가 나잖아요. 그거를 혈압을 조금 낮춰서 세척액을 세게 넣어요. 넣으면 이 피가 올라오지 않고 피가 출혈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적정한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이 보통 한 50 정도, 50mm Hg, 45, 50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압력을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하니까 관절이 이제 이렇게 물이 고압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쭉 붙죠. 쭉 붙으니까 그 보니까 사람 살도 어떠세요? 충격이 꽝 가누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게 부은 것들 때문에 이게 부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손이 저리고 붓는 느낌이 여기까지 쭉 있게 됩니다. 물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그 팽윤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수술을 끝내는 게 중요하죠. 그게 막 너댓 시간씩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너무 부어서 그 상태가 관절 수술하고 나서 많이 아프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ZXC님이 하신 말씀이 수술한 지 한 1년 정도 되셨대요. 그럼 수술한 지 1년이 되시면요. 그거는 유착이 고정화된 겁니다. 보통 6개월이 지나면 유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파도 올리셔도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걸 아파서 올릴 때 유착이 이상한 데 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구조에 있는 부분보다 그게 아니고 비정상으로 붙은 부분이 더 딱딱하게 흔적으로 그냥 그 상처 조직으로 굳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늘리면 정상 조직이 찢어지고 비정상적으로 유착되어 있는 데가 붙은 게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꼭 병원에 가셔서 그거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요법도 하고 저기 도수나 물리치료 같은 것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스스로 아까 얘기해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30분 이내 정도로 아프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걸로 효과를 보고 계시면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해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에 통증 조절을 하는데 수술 후 기능 회복 및 통증 조절은 이제 수술을 안 아프게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와 같은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관절송에다가 마취약을 넣고 나오는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수술하시고 나서 환자분들을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새로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새로운 개발을 해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와서 얼굴 보면 막 전부 다 울상이 돼 있는 것보다는 환자분들이 통증을 못 먹고 웃고 계시는 걸 보는 게 저희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통증 조절을 우리가 통증 조절기를 혈관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에 직접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관절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은 선생님마다 쓰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르세요. 다른데 문제는 이제 의료보험적인 문제에서는 저기 마취과 선생님만 신경에다가 그거를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마취과 선생님이 병실까지 와서 그거를 해주지를 않으시거든요. 해주지를 않아서 대학에서 수술을 하면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을 좀 더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해주시는 대학 같으면 그런 거 없이 잘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이제 우선 저희들이 다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의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서 신의료 기술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신청을 하는데 번번이 이게 과간 이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로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반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통증을 더 줄여드리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 사정이 큰 대학 종합병원에는 있다는 거를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그거를 저에게 생각해서 잘 이해해서 좀 참고 지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통증 후에 적절한 통증이 있어야 되는 통증을 하는데요. 통증을 너무 없으면 너무 팔을 막 쓰게 되고 통증이 너무 많으면 아프니까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을 조금은 통증이 있는 걸 느끼면서 그 상태에서 팔을 쓰면서 내가 쓰는데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통증.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게 그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예술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후의 통증 조절은 이렇습니다. 이제 손을 쥐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지금 보조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기가 이게 미국에서 원래 만들었던 이름이 이제 울트라 슬링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수입을 해서 다 쓸래니까 너무 비싸서 각 보조기 회사에서 저희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착용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조기가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 앞쪽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빨간 게 손 사이에 들어있죠. 그게 이제 쉽게 러버볼입니다. 고무공 같은 건데 예전에 연식전구공 있죠. 연식전구공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이게 어깨를 수술을 해놓고 보조기 속에 팔이 이런 자세로 계속 있게 되면 이 사람이 보통 평상시에 움직이면서 근육을 쓰고 하니까 이 근육이 이게 수축됐다 늘어났다 수축됐다 신전됐다 이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혈관들이 눌렸다 뺐다 하니까 혈관이 펌핑 작용이 돼요. 그러면 밸브가 있어서 피가 한번 위쪽으로 빠져나가면 펌핑이 되면 그 피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사람 몸은.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해서 손이 붙지 않고 피가 잘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손을 가만히 있으니까 그 펌핑 작용을 쓰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동맥에서는 일정한 혈압이 계속 피를 내보내는데 피가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혈액의 혈장 부분이 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손이 붓죠. 부으면서 이제 아프게 느끼시는 겁니다. 아프게 느끼시는 거라서 그런 거에 없게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이와 같이 러버볼을 안에 들여서 이 러버볼 안에서 이 움직이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것처럼 근육 수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붓기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고 만일에 그런 게 붙어있지 않은 보조기라면 그거 없으셔도 괜찮으세요.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시고 아니면 집에 있는 뭐 500cc 물컵 있잖아요. 이거 물 먹는 거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거 꼼지락꼼지락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하면 여기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그게 관절이 붓는 거를 손이 붓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안 하시면 보통 환자분들이 예전에
자기가 손에 있었던 사소한 병이 있던 거를 발견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손이 부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들어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신경이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는 인대에 의해서 그 지나가는 밑에 있는데, 그 관 밑에 있는데, 거기가 부으니까 원래 공간보다 신경이 더 주변 조직이 부어나면서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니까 손이 저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약한 관절염이 있은 분들이 손이 부으면 뭐 손가락 마디들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원래 이 어깨 수술하기 전부터 관절염이 살짝 와 있었는데 온 거를 모르고 쓰시다가 그거를 이제 느끼시는 건데, 그렇게 손이 붓고 이러시면 저렇게 펌핑 처음에 할 땐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손을 따끈한 물에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보조개 살짝 풀러서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 두신 다음에 거기에서 물 속에서 이렇게 손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손을 잡아야죠. 누워서 움직이고 좀 움직일만 하면 그때 이렇게 자꾸 펌핑을 하시는 걸 하면 더 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시는 게, 우리가 보조기를 하고 있으면 이와 같이 팔꿈치를 90도로 꺾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깨에는 팔을 회전을 안 시킬 수 있게 해서 좋은 거지만, 이게 붓는 거에는 나빠요. 혈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일직선으로 가니까 피가 잘 빠져나가겠지만,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혈관이 내려온 거는 동맥이니까 혈압 때문에 올라가지만 들어오는 건 정맥이니까 혈압이 낮거든요. 그게 다시 돌아가려면 꺾이는 데에서 피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부을 수가 있어서 저 보조기를 살짝 풀르고, 손이 있는 데를 이제 보조기가 속에 들어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깨가 여기 위팔뼈죠. 상완골에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은 안 됩니다. 로테이션 안 되고 폈다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이게 손이 저리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를 하셔도 크게 지장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는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부은 게 내리면 다시 보조기 속에 넣으셔야죠. 이렇게 넣고 여기서 폈다 넣었다 폈다 넣었다, 그 정도는 하시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냉찜질이 좋아요, 온찜질이 좋아요, 늘 문제하시는 거고, 이거는 수술뿐만 아니고 운동하신 후에도 냉찜질, 온찜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온찜질이시겠어요? 냉찜질이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원리는 이렇죠. 냉찜질은 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있어요. 염증이 이렇게 맞으면 여기가 부으면서 화끈화끈 하잖아요. 그 염증이 있고, 열감, 혈류량, 피가 많이 떠서 볼겋게 부어 있을 때는 이 혈류량을 냉찜질을 하면 가라앉혀 드립니다. 그래서 급성기의 통증이 있을 때, 내가 여기 해가지고 엊그제 이게 수술을 받았어, 아니면 엊그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여기가 부었어요. 부어 있다든가, 아니면 근육 경련이 막 해서 푸들푸들 손이 떨어요. 이러신다든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게 수술을 받고 부어 있으면 냉한 기운이 통증하고 신경을 같이 쓰거든요. 그걸 같이 쓰기 때문에 냉감, 통감이. 그래서 그 같이 쓰는 것 때문에 냉감을 주면, 냉감이나 열감을 주면요, 냉감 같은 걸 주면 그 열감, 냉감을 준 것들이 통증 대신 게이트 세열이라고 해서 이 통증이 올라오는 거하고 냉감이 올라오는 게 같이 상충이 되면서 통감을 누르고 냉감을 느끼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통증 감소를 위해서 급성기에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찜질인데요. 온찜질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급성기에 부었던 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근육이 이제 그래도 아프면서 근육을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이러고 계시고 관절에 이완을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완을 주시기 위해서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기의 통증, 그러니까 다친 게 아니라 급성이 아닌 만성 통증에서는 온찜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온찜질을 하면 혈류가
이게 몸이 따뜻해지니까 혈류량이 늘어나요. 피가, 이게 혈관이, 이게 추울 때는 이게 쪼물러져서 피가 많이 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혈관도 느슨해지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혈류 개선, 순환하는 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회복도 촉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옴찜질은 이제 적외선 치료나 초음파 치료,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온찜질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온찜질을 하는 것 자체가 열이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열이 깊이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목욕을 하시라 그러거든요. 목욕을 하면 열이 그래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근데 무릎 같은 데는 관절이 근육이 없이 관절이 딱 피부하고 밑에 지방 조직이 좀 있고 그 밑에 관절로 바로 되어 있으니까 찜질을 하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이 옆에 위에 하나 덮고 있거든요. 그 근육 두께가 보통 얇은 분들은 한 1cm 정도 되지만 두꺼운 분들은 한 4cm씩 되세요. 이 삼각근 좋으신 분들 같은 분들은 4-5cm가 되면 밖에서 아무리 온찜질을 해도 그 열이 그 삼각근 밑에 있는 근육에 관절막까지도 열이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온찜질만 가지고는 어깨에서는 열을 웬만한 마른 분이 아니면 열을 집어넣기가 어려우세요. 근데 그러니까 열이 잘 안 들어가니까 보통들 어떻게 하냐면 더 뜨거운 거를 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바깥 부분만 한 표피층 1cm, 2cm 이내만 뜨거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이 상처만 문제되지 않으면 목욕탕에 가시라 그래요. 그래서 열탕이 42도 정도 되니까 온탕에 있다가 잠깐 한 3, 4분 정도 열탕 들어갔다가 다시 온탕 들어갔다 그러면서 스트레치 운동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그 냉찜질은 보통 언제까지 하냐? 우리가 급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한 수술하고 3주 정도입니다. 더 길게 보면 아급성기까지 따지면 6주까지도 보시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3주까지는 냉찜질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2주만 되면 부기가 거의 빠지거든요. 그러면 운동하기 전에는 이제 관절이 굳어 있는 걸 풀어주고 혈류량을 개선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온찜질을 하고, 이제 이게 바로가 아니고 한 3주, 2, 3주 지난 다음 얘기입니다. 2, 3주 지난 다음 온찜질을 하셔서 관절 속에 열을 온찜질보다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하신 다음에 운동이 다 끝나면 우리 웜업 할 때 어때요? 우리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5에서 10분 정도 웜업을 해서 관절의 몸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운동이 다 끝나면 정리 운동을 하면서 쿨링 다운을 시키죠. 쿨링 다운을 시키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을 다 한 다음에는 이제 냉찜질을 해서 운동하는 동안에 부어있던 조직들을 가라앉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냉찜질을 뭐 3, 4주 지난 후에도 하는데, 그거는 운동을 저희들이 알려드린 운동하는 물리치료 운동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기능회복 운동을 아까 보는 도르래 운동이라든지 막대기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한 다음에 이제 다 운동 후에 끝에 몸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 하실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고천 날라른요,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찜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서 혼손을 이용해서 쓰는 것을 적응화시켜야 됩니다. 젓가락도 이와 같이 유명한 장면인데요. 이거 제가 도용했다고 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와 같이 한 손으로 가능하면 먹고 반대 손은 안 쓰시는 것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습관 들이는 방법에 이제 해결 방법이, 통증이 증가하는 범위 안에서 수술에도 아까 얘기 드렸죠.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하시는 걸 하실 수가 있고, 그 하는 거는 어깨가 회전하거나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옷 입기 같은 것들은 수술한 쪽부터 옷을 보조기를 펴고, 저희는 이제 비치볼을 드리거든요. 비치볼 한 상태에서 보조기를 잠깐 푸는 상태에서 목욕하고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치볼을 한 상태에서
보조기 이쪽 아픈 팔부터 끼는 걸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한 팔을 씻을 때는 몸이 움직이면 어깨에 힘을 안 들고 팔을 드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움직여서 여기에 보이는 이 동작이죠. 이 동작을 해서 이 밑에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여기 있던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여기 공간이 나니까 겨드랑이 같은 데를 벌릴 수 있고 반대팔로 겨드랑이를 이렇게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주무시는 거는 제가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면 이게 삼각근이 아래쪽으로 팔이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없어서 수술한 부분이 여기 자꾸 가까이 붙게 되거든요. 가까이 붙게 되니까 이게 통증은 더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이와 같이 조금 앉아서 안락 의자, 요즘 이렇게 리클라이너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주무시게 해주시면 어깨에 통증을 적게 해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수술한 팔입니다. 수술한 팔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끼운 다음에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몸의 반대쪽으로 넘겨서, 이쪽 팔은 이렇게 돌려서 할 수가 지금 없으니까 이 밑에서부터 먼저 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해서, 이쪽은 팔이 뒤로 가도 수술한 팔이니까 손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끼실 수 있는 옷을 입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촌 달달함님께서 저는 20대 남성인데 최근 클라이밍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왼쪽 어깨 부분과 엘보 부분에 통증이 있습니다. 주 1회는 클라이밍을 하는데 줄여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니까 클라이밍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하는데 꼭 이렇게 스킬이 하나씩 더 들어가게 클라이밍 이거를 준비를 세팅을 하던데, 그렇게 해서 보통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은 보면 상당히 웨이트 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깨 부분하면 클라이밍이 보통 어때요? 손이 조수가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클라이밍은 벽이 있고 벽에 뭔가를 이런 식으로 다 잡아야 되니까 이 동작이 어깨에는 별로 안 좋은 동작입니다. 안 좋은 동작이니까 이렇게 드는 거를 벌을 걸거나 하는 동작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엘보는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나 이쪽이 아프시면 이쪽이 보통 아프세요. 왜냐하면 이쪽 근육이 아프신 거는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클라이밍 하시기 전에 근력을 많이 키세요. 근데 만일에 내가 지금 20대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한 40대 분이 클라이밍 좋아하시는 분은 꼭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세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받으세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10년, 20년 정도 클라이밍 하시거나 테니스 하셨던 분들, 골프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클라이밍 하거나 테니스 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살짝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팔을 이렇게 탁 펴셔야 되면서 뒤쪽에 뼈가 자라나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체크를 하시고, 그런데 20대 경우에선 그렇게까지 금방 되지를 않으니까 그거 안 되니까 그거는 편안하게 아마 운동만 하셔도 팔꿈치는 통증이 좋아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한 주 했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최소한 6주 정도, 4주에서 6주 하셔야 좋아지는 거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얼음찜질을 얼마나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음찜질은 보통 이게 너무 오래 하게 되면요, 거기에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 야구 선수 선발 투수 나오면 우리 더그아웃에 가끔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 이렇게 얼음을 아주 잘게 깹니다. 그냥 큰 얼음이 아니고 좋은 이제 대회에 갈수록 작게 된 얼음을 많이 준비해 놓고요. 준비가 잘 안 된 프로 경기 하는데 보면 얼음이 다 이따만한 얼음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커야지 안 녹으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얼음을 자꾸 부숴야죠. 그래서 그걸 부숴서 얇게 해서 딱 하는데, 이게 한 15분 이상, 20분 넘어가면 동상이 생기기 때문에 15분 정도 하시는 걸 좋도록 하고요. 얼음찜질의 물음은 초코송이 냠냠냠님께서 시원한 파스락 얼음찜질로 같은 걸 봐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원한 파스락 얼음찜질은 그 자체를 관절이나 그 기본 조직을 낮추면서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시원한 파스는 통각 대신 시원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느끼면서 통증을 잊게 하기 위해서 시원한 파스는 쓰지만, 그러니까 아픈 것만이 문제가 된다면 시원한 파스를 쓰셔도 되는데, 관절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 급성적으로 다쳤을 경우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은 파스를 붙인다고 부기가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뻐근한 것 때문에 시원한 파스 붙이는 거 오케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운동을 해서 관절이 부어 있고 지금 뜨끈뜨끈해. 그럴 때는 파스를 붙인다고 뜨끈뜨끈한 게 느낌만 차지는 거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미리 약봉투나 용기 같은 거는 이제 얘기죠. 약을 먹으려면 약이 병에 들어있으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힘을 주면서 이렇게 까야 되잖아요. 까는 이 동작이 어깨를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약 같은 거는 이제 한 손으로 드셔야 되니까 이런 거 미리 열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건 괜찮다 그랬죠. 이거 어깨 돌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로 약해서 약 받아서 이쪽 손에 약 먼저 넣고 같은 손으로 물 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흡연 문제인데요. 흡연은 보통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요, 효과가 보통 혈관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좀 이렇게 저릿저릿 손발이 저렇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게 이제 혈관 축소 작용이 있는데, 그 혈관 축소 작용이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 정도의 혈류량이 나가는 거를 줄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스타디에 보면 하루에 담배가 20갑인 이유가 50분에 하나니까 6시간 자는 시간 빼고 1시간에 한 대씩 피하려고 20가지가 담배 한 갑에 들어있다. 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거나 담배 한 대를 피면 치유하는 능력이 50분 정도, 1시간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한 6주, 3개월 정도는 한 30% 아물어 줄 때까지는 담배를 가능하면 끊어 주십사.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드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찜질하시고 흡연 하시는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후에 제대로 재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술을 받은 어깨를 일단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즉 보조기가 고정하고 있는 거는 보조기 자체가 팔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는 역할을 해놨는데 그거를 굳이 빼면서 쓰시는 거는, 하지 않으시는 거는 좋지를 않고요. 나는 안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손 여기다 이렇게 잡고 다니면 되거든. 이렇게 잡고 다니면 되고, 이쪽이죠.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잡고 다니면 돼. 그러면 안 쓰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툭 옆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게 되거나, 자기도 모르게 악수하자 그러면, 이러고 있는데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 안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하시죠. 그 예전에 모 정치인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슨 전당대회가 있어서 가셔야 된대. 반대쪽도 해드렸어요. 반대쪽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깨끗하게 하셨어요. 도지사 하셨을 텐데. 근데 이쪽이 또 문제가 되는데, 당의 높은 일을 하시는데, 막 핸드폰 꺼놓고 계시는데 막 찾아오고 하니까 나가서 할 수 없이 악수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조금 예쁘게 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때하고 똑같이 비슷한 크기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쪽은 안 아픈데 이쪽은 조금 왜 불편하죠? 그러면 그때 말씀이죠. 처음에 안 불어야 될 때 악수 많이 하셨잖아요. 손 뻗고 그러면서 예쁘게 안 아물어서 그런데 어떡하죠? 또 하지를 않으실 정도인데, 그러고 우스갯소리 얘기를 해드리고 약도 좀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목, 제가 얘기 드렸죠. 손목 쓰거나 손목 움직이거나 손가락 움직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손이 저리다 그러거나 관절 같은 데가 여기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러는 거,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 거는 이쪽에 혈류가 잘 안 통해서 그러는 거니까, 저희들이 드린 러버볼, 고무공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주물럭 해가지고 근육이 여기 자꾸 수축을 해서 팔이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3주까지는 꼭 냉찜질 해주셔야 됩니다. 온찜질 하시면 안 되고,
땜찜질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라고 얘기 드렸어요? 동상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되고 그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게 딱딱한 이런 통 가지고 유리 병 같은 걸로 얼음을 이렇게 딱 얇게 해놓고 깨요. 이렇게 막 문질러서 깨서 아주 얇은 얼음을 만들어서 꼭 우리가 모포 같이 옷 입는 모포 있잖아요. 이불 같이 해서 싹 해주면 거기에 싹 녹으면서 시간 지나면 물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을 때는 이만큼 큰 얼음 있는 거 있죠. 큰 얼음 있는 걸 그냥 갖다가 대면 그 부분이 잘못하면 동상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큰 얼음 짧게 깨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상황이시면 약간 물을 집어넣으세요. 물을 집어넣어서 물이 들어간 데가 약간 꿀럭꿀럭하게 해서 대고 있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옷을 입을 때는 단추가 있는 셔츠를 가능하면 입고요. 왜냐하면 단추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단추가 있으면 단추를 여기서는 이렇게 채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 손 가지고 수술 안 한 걸로 이렇게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입으면 되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라운드 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그때는 안 입으시는 게 좋고 내가 만일에 이쪽 오른손을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언제나 수술 받은 쪽 소매를 뭐라고 되어 있죠? 수술 받은 쪽 팔에 소매를 먼저 넣어서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넣어서 입어 주셔야 이 팔을 편안하게 쓰실 수가 저기 옷을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게 없는 거면 이게 터진 게 아니면 그게 손이 같이 올라가야 되거나 이쪽이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옷을 끼어 입기가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능한 그때는 앞이 터진 옷을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런 것만 조심해서 쓰셔도 팔을 아주 편안하게 쓰실 거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은 저희가 설명을 그래도 시간에 질문들을 많이 안 해주셔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드린 것 같네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꼭 주신 멘트 한번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저희들도 이와 같은 방송에 기회가 돼서 자꾸 좋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